안녕하세요. 한자전제 윤쌤입니다. 마녀사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녀사냥은 중세 중기부터 근대 초기에 북아프리카 일대와 유럽에서 행해졌던 마녀나 마법 행위에 대한 추궁과 재판부터 형벌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녀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행위로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고 검은 고양이도 마녀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해친다고 믿어서 수많은 고양이들이 죽었습니다. 현대에는 주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지닌 인물에 대해서 다수 또는 기득권이 행하는 위협이나 표적 수사 등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중세 유럽인들의 생각 속에 마녀는 애초에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출산이나 질병치료 같은 의료 기능을 담당하거나 점을 치고 묘약을 만드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던 그들은 어느 날 악마와 놀아나면서 신앙을 해치고 공동체에 해악을 일으킨다고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사회에서 일어났던 마녀 재판은 14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 볼 수 있었고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녀 혹은 마법사라는 제목으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마녀 사냥은 백년전쟁이 끝난 다음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백년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잔 다르크도 마녀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백년전쟁 보실까요? 백년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잉글랜드 왕국의 플랜테저넷가와 프랑스 왕국의 발루아가 사이에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일어난 일련의 분쟁입니다. 잔 다르크 보시겠습니다. 잔 다르크는 백년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프랑스의 수호 성인입니다. 마법을 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십자군 전쟁의 패배로 분열과 혼란, 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휩싸인 유럽 사회의 위기를 타개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세속 권력, 그리고 종교개혁의 열풍과 극심한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를 신앙의 적으로 몰아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보시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일종의 종교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라틴 교회의 공인을 받은 원정대와 이슬람 군대 사이에 레판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종교전쟁입니다. 교황 후 권력을 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변화에 직면한 공동체의 가치관이 요동치고 도덕적 경계가 흐려지자 대중들은 마녀만 제거하면 과거처럼 평온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과학이 발달했지만 지식과 과학에 포섭되지 못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악마화하고 소멸시켜버리려는 메커니즘도 활발히 작동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설계한 당시 권력자들부터가 마녀란 미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은 마녀 사냥을 멈추는데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고 희생자는 약한 여자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사회권은
악마가 인간이나 동물 등을 이용해서 악한 행위를 한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고대 이래 악마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근절하려고 애써 왔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여겨진 인간에 대한 규탄이 있었습니다. 마녀 용의자는 주로 매우 부유한 과부들, 무신론적 지식을 가진 미혼 여성들, 동방의 신비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악마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마녀로 잡혀갔습니다. 12세기에 시작된 이단 신문이 민사재판으로 시행됐는데 마법까지 취급하게 된 것은 15세기부터지만 주로 스위스나 프랑스의 알프스와 가까운 지방에서만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악마 숭배 행위, 아이를 납치해 잡아먹는 행위 등의 마녀의 집회가 가지는 이미지는 일찍이 이단의 집회에서 행해졌다고 여긴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마녀 재판을 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물시험입니다. 물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형리들은 혐의자를 단단히 묶고 깊은 물에 빠뜨립니다.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가 들어갈 경우에는 물 밖으로 내쳐진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용의자가 물에서 익사한다면 그녀는 혐의를 붙지만 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마녀든 아니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녀 재판의 피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잔다르크는 100년 전쟁 때 종교재판에서 마녀 판결을 받았고 나중에 화형당합니다. 훗날 명예회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화형 보시겠습니다. 화형. 화형은 또 무슨 뜻일까요? 화형. 화형은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화형은 사형수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마녀 사냥에 대해서 정치학에서는 전체주의 산물로 보고 있고 심리학에서는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집단이 절대적 신조를 내세워서 개인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히틀러 나치의 우생학, 일본 제국의 불령선인, 소련과 아프리카 등에서 벌어진 인종학살 등이 근현대에 벌어진 마녀 사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령선인 보시겠습니다. 불령선인은 우리나라하고 관계 있는 용어입니다. 불령선인은 일본 제국이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을 불온하고 불량한 인물로 지칭한 용어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질성과 규격화를 요구하는 근대 국가는 정상이 아닌 것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 대상은 주로 여성, 유대인, 무슬림, 동성 연애자, 이주 노동자 등이 그 예인데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마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마녀 사냥의 양상도 진화하였습니다. 집단이 개인을 상대로 근거 없이 무차별 공격을 해서 인격 살인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의 발달이 마녀 사냥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고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 재판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